여러분 지금 새로 나온 책 부활이 지금 트럭에 실려서 운송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네, 다시 또 5번째 책을 내놓았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나온 책은 무려 1000페이지에 달하는 책입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확히 48일 만에 여러분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각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품격의 정치 논평, 윤창중 칼럼 또는 윤창중 칼럼세상 TV를 봐야만 대한민국 보수의 마인드를 알 수 있다. 그런 칼럼과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언론사의 특파원들, 그리고 외국인들, 또 외국 대사관 관계자들, 또 미국, 일본, 유럽 그 해외에서 한국학을 연구하고 있는 한반도 관계자, 연구자들이 반드시 봐야만 대한민국 보수의 그 사유 체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권위 있는 방송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이가 왜 대북 특사를 보냈고, 또 김정은이가 대북 특사를 만나가지고 어떤 또 이 한반도에 전쟁이 사라지고 또 핵을 폐기하겠다는 그러한 말풍선, 새빨간 거짓말을 하게 된 배경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 칼럼을 좀 할까 합니다. 문재인이가 또다시 대북 특사를 평양에 보내가지고 김정은으로부터 3번째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받아온 거. 그건 어떤 배경에서 문재인이가 대북 특사를 보냈느냐. 김정은의 종전선언 요구. 김정은은 지금 트럼프를 향해서 핵폐기는 완전히 이것은 없던 걸로 하고, 핵폐기 약속은 오로지 종전선언 요구에만 매달리고 있는 거죠. 또 트럼프 폼페이오가 요구하고 있는 그 핵폐기 대상, 그 지역, 그리고 구체적인 폐기 그 타임테이블을 제시하라.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 냉대, 특히 그 김정은의 종전선언 요구. 김정은은 핵을 폐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얻으려고 하는 것은 종전선언이다라는 것을 뒤늦게 트럼프가 알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냉대가 계속되자
김정은이가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된 거죠. 김정은의 그 잘난 그 외교적 영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이 김정은과 한패가 되어가지고 트럼프를 압박하기 위한 수작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냉대를 받으니까 이 김정은을 살려내야 된다. 왜 김정은을 살려내야 되느냐? 문재인의 지금 처지가 한심스러워진 거죠. 김정은의 외교적 영향력이 추락하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서야 윤칼세 TV를 보시고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속았구나 우리가 이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의 이 사기극, 위장극에 속았구나라는 걸 지금 뒤늦게 각성하게 되는 거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의 지지도가 지금 하루가 다르게 급락하고 있는 거죠. 40%대를 향해서. 문재인이가 지난번 대선에서 지난해 대선에서 받은 그 지지도가 42%가 바로 고수준 아닙니까? 지금 거기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김정은도 지금 서로 상황이 문재인, 김정은이가 서로 완전히 아주 화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여기에 특사단을 보낸 거죠. 그래가지고 또다시 한마디로 말하면은 김정은에게 산소호흡기를 다시 달아주겠다. 그리고 자신도 나도 그 덕을 보겠다. 김정은에게 달아준 그 산소호흡기의 덕을 나도 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트럼프하고 또 한 판 그 또 한 판의 갈라쇼를 연출하도록 분위기를 띄우겠다. 그래서 문재인은 어떤 덕을 보려 하느냐. 국내 지지도를 다시 회복하겠다. 그 국내 지지도를 왜 회복해야 하느냐. 자신의 정권 유지는 물론이고 문재인 자신의 지론인 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이뤄내가지고 본인의 입으로 말했던 연방제 통일로 가려는 것이다. 이게 이번 문재인이가 다시 대북 특사를 보낸 그 핵심 배경이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김정은은 이 문재인으로 하여금 그 중재자 역할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트럼프를 유혹하는 데 성공했죠. 그래가지고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가지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정말 그 엄청난 성과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죠. 그런데 김정은은 원래부터 핵을 폐기할 의도는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거죠. 종전선언을 얻어내가지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키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래가지고 얻어내려고 하는 게 뭐냐.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 연합사 해체.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하는 거지만 이것은 할아버지 김일성에서부터 지 아버지 김정일 그리고 자신 3대에 이르는 진짜 만고불변의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 그 골격이죠. 골격.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 대남 적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핵을 개발한 거예요. 핵을 개발하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성공한 거죠. 무슨 북한이 미국으로부터의 적대 관계, 미국의 적대 정책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핵과 이 재래식 무기로 인한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북한이 핵 개발했다는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건 완전 좌파의 개소리인 거죠. 북한이 핵을 왜 개발했느냐? 그건 대한민국을 먹겠다는, 미국을 완전히 미국의 손발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미국을 완전히 손발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한반도를 척화하겠다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한 거죠. 그렇다면 그 전제가 맞다면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한다면 한반도 적화, 완벽한 한반도 통일의 꿈을 포기한다는 것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김정은이가 이게 나한테 천운이 왔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가장 친북적인 대통령, 북한의,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은 이 3대에 걸친 이 북한의 대남 적화 전술 전략에 가장 공감하는 대통령이 탄생했죠. 그게 문재인이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김정은이가 이번에 갔다 온 정의용이가 이 청와대에서 방북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가지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또 먼저 발표를 한 거죠. 다 이걸 지금 서로 짜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조선반도에서 무력 충돌 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드러내고, 참 웃기는 이야기죠. 이 땅을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북한의 자신의 의지라며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라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정의용이가 청와대에서 발표하기 전에 이미 보도를 했어요. 이건 완전히 뭐냐. 대한민국 국민을 현혹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남남 갈등에 더 기름을 붓고 또 트럼프까지도 나의 진실을 좀 믿어달라. 내가 핵을 폐기하겠다. 이런 지금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건데 여기에서조차 김정은은 핵 폐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마치 선물을 주듯이 이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리게 되도록 한다는 건데 왜 문재인이가 또 가야 됩니까? 완전히 김대중, 이 노무현, 이 문재인, 왜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그냥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참 이런 거 보면 참 정말 너무너무 참 가정스러운 거죠. 완전히 이건 조공국가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2의 북한화죠. 제2의 북한화. 북한의 종속국가. 그러면서 뭐냐면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가지고
미국이 완강히 반대하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 이렇게 지금 서로 합의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생각이 바뀐 거 아닙니까? 북한이 핵 폐기에 관한 구체적인 그 일정과 그 핵 장소, 핵 보유, 핵이 그 은닉된 장소, 또 구체적인 핵 폐기 일정을 밝히지 않으면 그 남북 공동사무소를,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런 건데 지금 이걸 김정은이가 우리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라고 왜 얘기했냐 이거죠.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역시 뭐냐. 한미 동맹을 이간질, 남남 갈등을 더 확산시키고 더 벌려놓고, 김정은은 지금까지만 해도 이 김일성, 김정일의 그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수건이었던 남남 갈등과 한미 동맹 이간질에 크게 성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미국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버려 놓고,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이루지 못한 한반도 공산화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망상을 틀림없이 하고 있을 겁니다. 김정은이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려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안에서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이 아니고 1919년 상해 임시정부라고 주장하는 이런 황당무계한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친북적 성향의 대통령을 맞아가지고 지금 김정은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발짝 한 발짝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대단히 성공적인 거죠. 자, 그런데 문재인은 원천적으로 북핵 폐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북핵 폐기는 이 자신의 정권과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이 관철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속셈은 완전히 딴 데 있는 거죠.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문재인의 속셈은 북한의 폐기가 아니다. 그럼 뭐냐? 문재인 복심이 뭐냐 이거예요.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하는 그 문정인이가 그 지난달 29일이죠. 8월 2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이 작년 11월에 미국과 북한의 종전선언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고 이를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수용했다고 털어놓았어요. 문재인의 생각은 뭐냐? 김정은과 똑같은 거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하자 이거죠. 자, 그러면 문재인은 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그렇게 매달리느냐? 그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김정은이가 뭐 핵 폐기를 하든 말든 그건 뭐 문재인의 관심이 아닌 거죠. 사실상. 말로는 구색 맞추기로 뭐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런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평화협정으로 가는 거죠. 월남이 1972년 그 파리 평화협정, 월남의 공산화를 가져온 바로 그 평화협정을 맺도록 하겠다는 거죠. 트럼프를 현혹시켜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미연합훈련 완전히 폐지되고 연합사 해체되죠. 종국에는 주한미군 철수되는 거죠. 이건 전부 다 문재인이가 과거 2012년 대선 후보 때 그리고 이후에 종종 얘기했던 거예요. 문정인의 입에도 나오는 거예요. 종국에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가지고 자신의 임기 내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완전히 합의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평화협정까지만이라도 성사시키겠다는 그 수작인 거죠. 그 흉중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문재인은 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 또는 그 전에 평화협정 단계까지 자신의 임기 내에 이루어야겠다는 그 야심을 지금 이렇게 끈질기게 추구하고 있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노벨 평화상을 나도 받겠다. 여러분 뭐 웃는 분들이 계시는데 웃지 마십시오. 나도 김대중처럼 지금 어떤 면에서 문재인이라는 좌파의 입장에서는 김대중 노무현이가 이뤄냈던 그 대북 성과의 몇십 배, 몇백 배 이상으로 문재인은 찬란한 업적을 이미 이뤘다고 보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왜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하느냐. 뭐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받아야 한다? 한마디로 문재인은 대단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남의 손으로 자기의 코를 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좌파의 수건이 뭐냐? 그건 역시 평화협정을 맺고 좌파의 수건이 뭡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인 거죠. 자, 결론입니다. 문재인의 이런 수작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트럼프를 향해서 문재인이 자신의 흉중에 갖고 있는 한반도에 관한 그 보관이 한반도의 운명은 물론 미국 대통령으로서 잘못하면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당신이 한마디만 당신이 불행한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의 가장 잘못된 역사, 가장 불행한 역사를 남기게 되는 그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그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각성시킴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김정은에게 결코 농락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문재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문재인의 지지도가 자신이 대선에서 얻은 41%, 42% 이하로 추락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다. 이게 치명적인 거다. 가장 치명적인 거다. 문재인 지지도가 그렇게 완전히 41% 이하로 추락해서 문재인 지지도가 20%, 30%대가 된다면 그런 장난을 칠 수 있는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어떻게? 대한민국 친북, 종북, 반미 세력도 기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엇보다도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지지도가 형편없는 문재인을 상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